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BEP 분석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경영분석 시리즈 8개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들도 모두 다 이 앞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명하면서 만든 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 두 가지 주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 경영분석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자,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비율 분석이란 거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당해년도와 뭐 전년도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율을 분석을 해가지고 벤치마킹하는 회사의 비율과 비교를 하고, 또는 자기 회사의 전년도 비율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우리 목표가 이런데 이런 목표에 대비해서 어떤 현황을 더 낮은 건지 더 높은 건지,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무제표만 가지고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건강검진에서 진단하듯이 자기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재무 상태와 손익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비율로 나오게 되고요. 비율이 회 이런 걸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 걸 종합해서 저는 이제 표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3점이라고 해서 벤치마킹 기준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지표는 더 증가해서 좋은 걸 나타내고 어떤 지표는, 어떤 부분은 이제 안 좋은 건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3점이라는 평균, 파란색이 평균인데 우리가 성장성과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좀 구분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성은 지금 기준 대비 더 좋고, 안정성은 보통이고, 수익성도 좀 좋고, 효율성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가 건강검진, 자가 회사의 진단을 할 수 있는 표를 뭐 이제 표로, 아니 그래프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 DY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손익계산서와 단기 재무상태표에 그게 여기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재무상태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서는 이 Y년도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재무비율 분석을 하려면은 Y년도와 1년치와 그 전년도 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Y년도를 분석을 하려면은 Y-1년도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재무상태표 지표들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재무제표의 숫자와 당해년도 재무제표의 숫자에 평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2년치가 필요해서 제가 Y년도를 기준으로 Y 플러스 1년도를 그냥 이무의 숫자로 좀 가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좀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Y 플러스 1년도 기준으로 재무 비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어요. DY 기업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Y 플러스 1년도는 이렇게 가정을 좀 했습니다. 그냥 이무의 숫자로 좀 약간 키워서 했고, 재무상태표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데, Y년도가 있는데, Y 플러스 1년도를 좀 가정을 해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했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했고, 위에서 이제 재무 비율 분석하려면은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유동부채가 얼마인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재무비율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지표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골라왔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각 회사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데, 이 정도면은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 몇 개를 골라왔어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자, 매출액 증감, Y년도와 Y 플러스 1년도의 매출액 증감 나누기 전년 매출액, 기초가 되는 매출액,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은 또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수식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뭐 하다 보면 또 설명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네 가지로 했고, 이런 지표들을 할 겁니다. 수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먼저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은 8.9%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1515에서 1650으로 갈 때 그 증감이 구하고 나누기 1515로 해서 된 거고요. 총 자산 증감률은, 자, 총 자산의 증감이 이렇게 됐고 1202로 나눈 거죠. 유형자산 증감률은 유형자산, 고정자산의 증감률이 이렇게 됐고 기초로 나눈 거고요. 자기자본의 증감률은 자기자본의 자본 총계의 증감 나누기 전년 Y년도의 총액 이렇게 해서 나눈 겁니다. 유동자산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Y 플러스 1년도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Y 플러스 1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연평균 지표를 사용할 때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연평균 지표, 그러니까 기초 지표와 기말 지표의 평균으로 가지고 지표를 산정합니다. 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의 두 개의 평균, 이 분자로 가고, 분모는 유동부채의 평균이 분모로 옵니다. 이 두 개의 평균, 이 두 개의 평균.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인데, 부채, 분모로 가는 게 이제 부채죠. 분자로 가는 게 이거의 평균, 그 다음에 자본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차입금은 차입금의 평균 나누기 총자산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을 안 하고 그냥 말 지표만 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올 한 해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올 한 해의 재무상태표는 기초부터 기말까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의 평균이 더 정확한, 이 지표 산정하는데 더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순이익률은, 예, 여기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 되겠고, 매출총리익은 매출총리익 나누기 매출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ROA 이거 많이 쓰잖아요. ROA는 단기순이익 나누기 총자산, 단기순이익 나누기 총자산. 여기서 이제 총자산도 이거의 평균이 되겠죠. 기초와 기말의 평균.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얼마만큼 있는데 이 자본을 투입해서 이익이 얼마만큼 남았다. 이거는 자본의 평균, 이 분모로 가는 거고, 분자는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당해년도에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매출액, 총자산을 가지고 매출액을 몇 회전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매출액은 당해년도 매출액이 되는 거고, 총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 총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 평균으로 나누어 주는 게 되겠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액을 재고자산의 평균으로 나눠 주는 게 되겠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을,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여기서 이제 회전율이었고 이제는 보유일수가 되겠죠. 재고자산 보유일수를 뭐냐면은 재고자산의 평균 재고자산이 얼마였는데 하루 매출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365로 나누었어요. 보시면은 M7이 얘잖아요. M7 나누기 365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650이었으니까 360으로 나누면은 뭐 하루 매출액이 이제 얼마가 되겠죠. 그 매출액, 재고자산이 며칠 매출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으로 이제 나눈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저는 이제 매출액으로, 재고자산을 매출액으로 나눴지만, 더 정확하게 가려면 이제 매출 원가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매출액으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 비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했고, 그럼 이렇게 구한 게,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이 구한 게, 뭐, 벤치마킹 하는 지표, 기준 지표, 경쟁사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당사가 한 5년치 작업했는, 5년치 실적이 있는데, 한 3년 전에가 정말 아이디어하게 잘 나왔어요. 매출도 되게 크고. 근데 그 뒤로 이제 많이 꼬꾸라졌는데, 뭐 3년 전에 그 좋았던 때와 비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전년도와 비교를 할 수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준이 되는 지표가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제가 이 기준 지표를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이렇게 지표를 했고요. Y 플러스 1년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DY 기업의 Y년도하고 그걸 기반으로 Y 플러스 1년을 예측을 했을 때 Y 플러스 1년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을 때 이 지표가 실적이라고 본다면은 이 지표와 이 지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가는 삼각형은 큰 게 좋은 거예요. 매출액 증가율 큰 게 좋은 거죠. 많이 성장하면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안정성, 유동 비율이 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는 작은 게 좋겠죠. 부채 비율 작은 게 좋고 차입금 의존도도 작은 게 좋아요. 그다음에 요런 애들도 다 큰 게 좋은 거고, 재고자산 보유일수, 재고자산을 적게 보유하면 적게 보유할수록 좋죠. 재고는 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밑으로 가는 삼각형, 검은 삼각형은 낮은 게 좋은 거고, 위로 가는 삼각형은 높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준 대비 몇 퍼센트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는 삼각형은 그냥 이렇게 자, Z7 나누기 Y7, Z7 나누기 Y7 해서 기준 대비 5% 대비 8.9%니까 178%라고 했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삼각형은 Z 나누기 Y, Z 나누기 Y.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위로 가는 삼각형이면은 Z 나누기 Y고, 그렇지 않으면 Y 나누기 Z거든요. 그러니까 Y 나누기 Z. 그러니까 기준이 100이었는데 Y 나누기 Z에서 114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87%밖에 달성을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더 컸으니까 더 작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 대비 비율을 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올라가는 삼각형이냐 내려가는 삼각형이냐는 이제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왔을 때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큰 게 나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낮게 지표 기준 대비 비율을 매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거가 이제 크면 좋은 거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점수화를 했습니다. 기준을 3점이라고 봤을 때 평점을 이제 매긴 거죠. 평점을 어떻게 매겼냐? 이렇게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회사의 지표를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 그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 DY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저는 200%가 크다 그러면 5점을 줬고, 150%가 크다면 4점을 줬고, 100%가 크다 기준 대비 3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70%에서 100%까지는 2점을 줬고, 69% 이하는 1점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점수 스코어링을 했죠. 저 나름대로. 만약에 180점 이상은 4.5로 주고 120점 이상을 3.5로 주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스코어링을 if 함수를 쭉 써가지고 200보다 클 때는 5점, 150보다 클 때는 4점 이런 식으로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점수를 쭉 매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표마다 점수를 매겼고, 그 다음에 구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거별로 에버리지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냈고, 이거의 평균 3.2점이 나왔고, 이거의 평균도 3.2점이 나왔네요. 이게 소수점을 하나 더 가면 좀 약간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좀 틀리지만, 또 첫째 자리까지는 같이 나왔네요.
자, 이걸 가지고, 자, 평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재무 비율하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재무 비율을 이렇게 선택하고, 기준하고 평점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 추천 차트에 방사형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사형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려졌죠? 제가 딱히 손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성 부분에는 성장성이라고 표시해주고 안정성 이렇게 표시해줬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한테 보고를 할 때 이렇게 갖다 주면은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 하겠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훨씬 좋죠.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매출액 증가율이나 자산 증가율은 좋다. 안 좋은 부채 비율이 문제고 그렇구나. 또 이런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효율성 중에 채권 보유수와 재고자산 보유수가 되게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과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보유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까지 만들어주면은 좋죠. 그리고 여기 이제 평점이 있었잖아요. 성장성 이런 것들의 평점, 성장성 기준은 모두 다 3점이라고 제가 했던 거고, 그러니까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이 4점, 3점, 3.4, 2.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많으니까 방사형으로 이렇게 표준을 하면 좋지만 얘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가로막대 차트 정도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 딱 보시면은 성장성은 우리가 좋구나. 수익성도 나쁘지 않구나. 효율성이 문제는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체크가 되겠죠. 이거는 좋은 거고 얘는 요 체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전에 만들어서 설명하면서 영상에서 만들었던 DY 기업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재무 비율을 분석을 하고 그 재무 비율 분석 결과를 이렇게 차트화 시키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회사의 걸 가지고 한번 제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요. 또 만들다 보면 실력도 느는 거니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자, 제가 이제 8가지 시리즈 중에 지금 재무비율 분석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조경비 분석. 제조경비 분석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고정비는 고정비의 증감을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변동비 부분이 좀 중요한데 변동비 부분을 수량 차이, 단가 차이, 원단위 차이 이런 걸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증가한 게 어느 정도로 좀 빼놓고 그다음에 변동비의 유틸리티 부분의 증감이 어떻게 됐다. 단가 차이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면 전력 예를 들면 전력 용수 스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력이라고 예를 들면 전력의 원단위 차 실제 전력 원단위가 얼마만큼 증감이 됐다. 그리고 전력의 단가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